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저희 회사에 그 내추럴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성유십이 가족이죠. 뭐 매일 이렇게 거의 뭐 4,000명, 5,000명 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식사하시면서 이제 이 웜의 심박 들으신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제 식구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그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에서 이제 조인성 씨가 거기서 이제 건달로 나오면서 자기 이제 똘마니들 데려다 놓고 그때 뭐 라면이나 뭐 이런 거 막 순댓국 같은 거 시켜서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식구가 뭔 말인지 아냐? 뭐 이러면서 야, 음식 십자에 입구자. 예.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 그게 식구고 혼자 먹으면 그게 뭔 줄 아냐? 혼자 먹으면 호로 새끼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웜의 심박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운전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실 때도 이래 들으신다고 해서 이제는 그냥 식구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저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꼭 뭐 저희 회사의 어떤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식사나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 연락을 주세요. 예, 주시고 그러면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저녁시간이든 그렇게 식사 저는 밥 먹는 걸 같이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연 만나 뵙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류시비에서 늘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내추럴님 찾아오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기사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이게 하나의 이제 큰 화두가 되는데 제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 사냥꾼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잖아요. 그 변화를 일단 모니터해서 그 주식 시장이 제일 빠릅니다. 주식 시장이 이런 변화가 앞으로 있을 거야를 주식이 알려주고 그래서 누구죠? 박용웅 회장님이 강방천 회장님이 그러셨나? 박 회장님이 그러셨나? 예, 주식 모니터가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창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정확한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주식에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페이크도 많습니다. 뻥카가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윤대영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 모니터를 통해서 왜 이런 주식이 신고가가 나지? 왜 이런 주식이 뭐 이동평균선을 왜 뚫고 올라가지? 매물대를 왜 뚫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시장하고 이제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공감을 하되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을 우리 신문 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가 지금 이제 새로운 주식시장의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사들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안주하고 싶잖아요. 이동하는 거 싫어합니다. 원래. 그 안주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것만 계속 이렇게 보고 내가 아는 음식만 먹고 식당만 찾아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좀 귀찮더라도 읽어보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신뢰를 하려면 충분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단독 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경제고요. 올 AI 한국어 평가 시스템 도입 GPT, 맞설,
토종 모델 키운다. AI 미래를 열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립국어원 한글 능통 AI 육성. 시범 운영 후에 내년부터 정례화 계획이고 네이버, 카카오, LG 등 AI 한글 기술,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앞서서 한국어 기반 AI 모델을 고도화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이 뭐죠? 카카오 브레인의 AI 모델 칼로가 그린 폴춘 코리아 2월의 표지 그림 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 브레인의 AI 모델 칼로가 그렸단 말이죠. 이런 그림을. 인공지능 챗봇, 네, 챗 GPT 열풍이 전 세계 정보기술 업계를 휩쓸고 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잇따라 경쟁적인 투자 개발에 나서는 등 AI 경쟁 판도에 일대 변화가 예고됐고,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영어 중심인 챗 GPT를 겨냥해서 한글에 능통한 AI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향후 AI 언어 모델이 개인 및 국가의 창의성, 생산성과도 긴밀히 연계되는 만큼 평가 체계 도입을 통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글 기반의 AI 모델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AI 모델 한국어 평가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챗 GPT에 지금 맞서는 한국 AI 해서 그림에 보니까요.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 예, 그리고 규모가 2040억 개, AI 논문 수가 107개, 특징이 GPT-3 6,500배 한국어 데이터, 서치 GPT 상반기 출시. 요 중요한 부분이 특징으로 나와 있네요. 저도 네이버에서 이런 또 서치 GPT를 내놨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챗 GPT-3에 대비해서 6,500배 한국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 세계 1등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등을 못하는 게 꽤 많습니다. 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후나 구글이 검색 1등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코카콜라도 말씀드렸죠. 코카콜라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코카콜라가 1등인데 한국은 왜 1등을 못하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 웬 그 건강 음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라고 돼 있죠. 사실 마트 가보시면, 저도 어젯밤에 이제 퇴근하면서 밤 12시쯤에 그 마트에 잠시 들렸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식혜, 수정과 매실, 뭐 여러 가지 과실 음료부터 해가지고 건강 음료가 엄청 많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코카콜라가, 야, 한국 시장은 우리가 1등을 못하겠구나. 뭐 치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마트 바로 옆에 교촌 치킨이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치킨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던데, KFC가 세계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야, 도대체 한국 시장은 뭔가 봤더니, 예, 양념치킨부터 해가지고, 예, BBQ, 교촌치킨 등등. 그리고 뭐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이버가 한국어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밑에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하는 거네요. 보니까 모델명이 칼로군요. 칼로. 그리고 특징이 3개월간 1,000만 장 이상 작화, 예, 1분기 유료 서비스 출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AI가 직접 이렇게 그렸나 보네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죠? AI가.
그리고 이제 LG에서도 있고요. 국내 최대 규모 B2B 특화에서 상용화 확대한다 돼 있고, SKT GPT-3 기반 한국어 챗봇 서비스를 할 거다 그러고요. KT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 구글이 지금 챗GPT에 대항하는 자사 AI 챗봇 바드네요. 바드 제이미 바드, 레스트 시티의 9번 축구 선수 이름이 제이미 바드였던 것 같은데요. 이 바드인지 모르겠네요. 출시를 공식화하며 해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언어 모델 패권 경쟁도 나날이 격화하는 양상이고요. 챗GPT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모델들은 해외 빅테크들이 내놓은 만큼 대부분 영어 데이터를 통해서 고도화되어서 한글 서비스 품질은 영어 대비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한글을 중심으로 평가 모델을 도입해서 한글 기반 모델 육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님이 현재 챗GPT 열풍 현상은 혁명이고 이 파고를 탈 수 없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면서 한글 문화권의 엔지니어, 인공지능 학자들,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느끼고 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하셨네요. 국내 IT 기업 AI 논문 발표가 1년 새에 1.5배로 쑥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챗 GPT에 맞설 국내 서비스 조만간 출격을 하는데, 네이버가 상반기에 서치 GPT를 시범 출시하고요. 2040억 개 매개 변수를 가진 하이퍼클로바와 국내 최대 검색 포털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 시장을 위협하는 이 챗 GPT에 맞서서 한국어 서비스만큼은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인데, 이 하이퍼클로바는 오픈 AI의 GPT-3, 지금 챗 GPT의 기반 모델인 GPT 3.5의 옛날 버전보다 6,500배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을 해놨고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AI 아바타도 출시 한 달 만에 유료 이용자 60만 명을 끌어들이고 매출 수십억 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1분기에 칼로의 전문가용 유료 서비스 출시를 지금 준비 중인데,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텍스터 1억 8천만 쌍을 학습 명령으로 입력을 하면 기존에 없던 그림을 그려주는 칼로는 출시 3개월 만에 지금 174만 건의 명령을 수행했다. 야, 이 그림, 음악 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창작인데요, 그죠? 창작의 영역에까지 AI가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한다, 뭐 그런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창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이제 상업적인 창작은 AI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아이폰 3G가 출시되며 이에 자극받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해서 스마트폰 기술력이 발전한 것처럼 챗GPT라는 서비스가 쏘아올린 공이 국내 AI 기술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면서 신기술이 등장할 때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도구로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며 국내 기업에도 기회가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전쟁입니다. 챗GPT에 물어보니 삼성은 혁신 가져다주는 브랜드, 애플은 독특한 걸작. 재미난 기사다, 그죠? 저희도 아침에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연설문을 최상무 우리 최일호 상무가 이렇게 어제 조목조목 그 부분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저희가 올해 2023년 여미남 시간에 했었군요. 2023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봤더니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돌아왔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주면 은유법도 구사하지만 한글로 요청하자 답변이 늦고 좀 어색하다. 정보 부족에 문정권 연임 오답도 뭐 이런 말도 있네. 삼성 혁신을 가져다주는 밝고 진실한 브랜드.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그들의 제품은 영원히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애플 단순하고 시크한 디자인을 가진 그들의 제품은 독특한 걸작. 소프트웨어는 부드럽고 하드웨어는 위대하다. 이게 이제 챗 GPT가 작성한 시네요. 오픈 AI가 지난해 공개한 대화형 챗 GPT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검색 엔진에 지금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와닿았지만 한글은 물론 한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엉뚱한 답을 하는 등 지금 한계도 이제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키워드로 시를 지어보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지금 12행의 시를 완성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폰부터 TV까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내용이었고 애플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칭찬을 했고 특히 애플의 경우 과일인 사과를 애플과 비유하는 등 시처럼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 연은 단어 몇 개를 제외하고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특히 같은 질문을 한글로 하자 영어로 질문했을 때보다 답변이 눈에 띄게 늦어졌고요. 여기에 시의 내용 동안 번역기를 사용한 것처럼 어색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지금 여기 이제 삼성에 대한 이제 포엠 그 시를 적어보라고 했더니 삼성 a brand so bright and true bringing innovation to me and you from smartphones slick to TVs so grand. Their products always meet high demand. 근데 보통 실력은 아니네요. 보통 실력이. 왜냐하면 이 삼성의 이미지와 삼성의 그 특징, 특기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이런 게 나올 만한데 어떻게? With technology, there is always advancing 이라는 말도 썼고 Their products are forever enhancing 이라는 The way we live, work and play Samsung leads the way every day. 이거는 삼성그룹에서 정말 여기 이 시를 잘 마케팅에 활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Narrative and Numbers 제가 책 얘기하면서 그 내러티브가 더해졌을 때 넘버에 힘을 갖는다라고 그 다모다론 교수님이 그렇게 책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세계 탑 티어에 포진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이 스토리,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AI가 작성한 삼성에 대한 이 시 속에 많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민감한 정치와 관련된 질문도 해봤다네요. 한국 선거제의 문제점을 비판해보라고 주문하자 낮은 투표율, 선거자금 문제, 정치 양극화, 대표성 문제, 게리맨더링 등 다소 원론적으로 읽힐 수는 있지만 최근 정치개혁 논의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한국의 사정을 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 한국 대통령 선거가 단임제라는 사실은 2021년 이전 데이터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챗 GPT는 문 전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글 데이터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 이런 쪽이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예, 강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기사는 구글이 바드를 공개를 예고하자 MS가 AI 검색 엔진 빙 맞불을 넣고 바이두도 내달 어니봇을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주식시장에서 서학개미 인물들이 많이 투자하셨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AI 혁명 속에서 어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재밌네요.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경쟁, 구글과 MS 양강 구도로 굳어져 챗GPT와 달리 최신 정보까지 취합하고 대답을 한다고 하고요. 검색도 사실 대답에서 창의적인 조언으로 변화하고 있고, MS도 대화 상자 탑재한 새로운 검색창을 선보일 것이라고 하고요. 중국 바이두도 다음 달 어니봇 출시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구글이 AI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AI 챗봇 시장에 출살표를 던졌고요. 요 앞에 내용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순다이 피차이 CEO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6일 구글의 초거대 언어 모델 람다로 작동하는 실험적인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를 수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바드의 차별점은 람다의 창의성과 구글이 보유한 전 세계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신선하고 높은 수준의 대답을 내놓는다는 것이고요. 피차이 CEO는 예시로 9세 아이 눈높이로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트라이커를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챗GPT는 2021년까지 축적된 정보 내에서만 대답을 내놓아 최신 정보나 이슈에는 대응할 수는 없지만 구글은 최신 정보까지 취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 사진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구글 바드에다가 9세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나사에 이런 새로운 발견을 소개해달라고 질문하자 바드가 답변을 쭉 한 걸 사진으로 나오는데요. 네,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9세 아이니까 제가 읽어도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한번 읽어보겠고요. 샘 알트먼 트위트 갈무리. 샘 알트먼 트위트를 갈무리 했다는데 보니까 옆에 사티아 나델라가 같이 이렇게 있네요.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보여서 아마 이 사진을 올려놓은 것 같고요. MS는 구글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다음 날인 7일 워싱턴주 레드몬 본사에서 오픈 AI의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검색 엔진 빙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고요. 미디엄 블로거 ON인이 공개한 빙 메인 화면 유출 사진을 보면 기존의 검색창이 아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대화 상자가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AI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바이두가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인 어니봇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두의 주가가 15%나 장중에 홍콩 시장에서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이러면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뭐 또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엔비디아가 이게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고, 이러면 삼성 우리 메모리 반도체 쪽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재용 반도체 위기에 이병철 정신 재무장 선제투자 M&A로 정면 돌파, 뭐 지금 이런 기사가 또 떴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그 도쿄선언 40년, 이재용 뉴 삼성 초격차 기술만이 살 길이다. 창업 회장 과대망상 비웃음에도 도전을 했었고, 그때 그랬었죠. 무슨 한국이 뭐 반도체냐 하면서 1983년이었으니까요. 불황 속에 일본 투자 줄일 때 신규 라인을 증설했고, 세계 최초 기술로 메모리 30년째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재용도 도전 정신과 기술 중시 강조를 했고, 적자 위기서 지속 투자 초격차 승부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7일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서 QD OLED 패널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사진을 올렸고요. 또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님이 1976년 삼성그룹 전산실 개장식에서 설비를 둘러보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이병철 회장님 바로 오른쪽에 아주 앳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딱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이네요. 7일 재계는 이재용 회장이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 닷 유기 발광 다이오드 QD OLED 제조 라인 현장 시찰일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도쿄선언 40주년 하루 전날에 맞춘 것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고, 선제 투자와 초격차 미래의 기술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이 창업회장과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겠다는 이 회장의 새 승부수가 반영된 행보라는 진단인데, 도쿄선언, 이 도쿄선언이 뭐였는지 밑에 나옵니다. 1983년 2월 8일, 오늘이네요. 일본 도쿄에 있던 이 창업회장이, 이병철 회장님이 한국의 반도체 사업 진출 계획을 처음으로 알린 사건인데요. 이 회장님이 삼성이 가전제품용 고밀도 직접 회로 LSI도 겨우 만들던 시절에 첨단 기술인 초고밀도 직접 회로에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투자에 실패할 경우 그룹 전체가 와야 될 수준의 구성이었는데요. 삼성은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던 상황이었다. 거의 10년 동안 성과가 없고, 과연 우리가 뭐 일본이나 미국 쫓아갈 수 있겠느냐, 뭐 그러는 시절이었던 거죠. 당시 미국 인텔이 이병철 회장님을 가르쳐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었네요. 일본에서는 한국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 회장님의 도전 정신에 우려를 표시했고요. 이후 삼성이 보란듯이 반도체 신화를 썼는데, 1983년 반도체 공장을 단 6개월 만에 짓고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을 했었네요. 1987년 일본 기업이 불황을 맞아서 설비 투자를 축소할 때는 삼성은 오히려 신규 라인을 늘리는 모험의 길을 갔고, 오히려 찾아올 호황기를 예상한 이 회장님의 성견지명 덕분이었다. 1987년에 불황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1985년 9월 달에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딱 2년 만에 달러 엔 환율이 240엔에서 120엔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 경제에 엄청난 그 불황을 맞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워낙 이제 엔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 아시아 일본 버블이 그때 88년까지는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계속 강해지다 보면 이제 부동산이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제가 뭐 한 번씩 설명드리지만 환율이 떨어질 때, 그죠?
예, 환율이 떨어질 때 그 말은 즉 이제 원화 가치가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원화 가치가 강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외국인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 1월까지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모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채권뿐만 아니라 예, 그때 이제 80년도에도 일본 엔화가 강해지면서 주식, 부동산 다 폭등할 때였습니다. 누적 적자를 단번에 해소한 삼성은 이선대 회장이 지휘봉을 잡은 뒤 명실상부한 글로벌 1등 기업으로 퀀텀 점프를 했고요. 3메가 디램을 개발할 때는 트렌치와 스택 방식을 놓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갈팡질팡할 때 이병철 회장님이 수율이 높은 스택 방식을 과감히 채택했다고 하네요. 스택 방식이 64메가 디램까지 주류 기술이 되면서 이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1위에 오르는 신의 한 수가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밑에 경영진에서는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혹시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과감한 의사결정은 사실은 이렇게 그 최고 경영자 이런 이병철 회장님 딴에서 이렇게 딱 내려주지 않으면 사실 그 결정을 내리기 힘든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지금 3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데 1996년 1기가 디램부터 2016년 10나노급 디램까지 세계 최초 기술을 쉬지 않고 선보였고요. 1993년에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이선대 회장의 이 부분은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창업 회장님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건희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을 여기서는 이제 선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이병철 회장님은 창업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예, 그 3자 들어가는 해마다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네요. 보니까 도쿄 선언이었고 93년이 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가 바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고 이 얘기가 되게 재계의 전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이날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룩한 성취를 현 위기 속에서도 재현하겠다는 결렬한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존과 도약이 우리나라 I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 표가 삼성전자 반도체 주요 연역에 대한 표가 있고요. 74년 한국 반도체 인수한 이후로 쭉 나와 있고 2002년도에 낸드 플래시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가 되고 1992년도에 세계 최초의 64메가 디램 개발을 한 게 92년도였었네요. 보니까. 현재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고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영업이익 보면 96.9% 급감을 했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TSMC 영업이익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성적도 나오고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사실상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1위인 대만 TSMC가 점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연말 연초 글로벌 경영과 국가 행사 참석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당분간 국내 지방사업장을 돌면서 회사 미래 비전 준비 등에 매진할 것으로 봤고요. 이 회장은 지난해도 회장직 취임 다음 날이 10월 28일 광주의 협력회사부터 찾는 상생 행보를 보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이니까 이 위기도 잘 극복해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명품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많은 이 페드가 만들어준 이 기회에
그죠? 페드가 만들어준 명품 기업 박앤세일 기간이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 기간 동안에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싸게 살 수 있었고,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은 뭐 400불 하던 걸 거의 75% 박앤세일 이번에 해줬잖아요. 네, 제가 작년 하반기에 명품백은 세일하지 않지만 명품 기업은 박앤세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명품 기업인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에 대한 전망보다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못 맞춘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언제 회복되고 언제 다시 안 좋아지고 얼마나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과 그런 어떤 경쟁 구도, 예, 구도,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 이런 걸 보면 제가 AI라는 어마어마한 자율주행까지 엄청난 또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과점화된 시장이고 미국의 견제를 통해서 중국에 못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삼성전자도 지금이 아주 위기 상황처럼 보이지만, 예, 그런 사이클에 의한 그런 또 일시적인 슬럼프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요, 경기 둔화도 금리 인하도 없다. 미국 강한 고용에 고개든 노랜딩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증권사가 제가 말이 자꾸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바뀌어 왔었고, 재작년에 작년 미국 시장을 S&P 500 기준으로 5,100을 예상했던 그런 게 평균이었었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3,500을 살짝 깼었다가 지금은 뭐 다들 뭐 4,000이냐 뭐 3,800 얘기하다가 이제 4,000으로 상향 조정도 하고 뭐 그러는데, 예, 그런 이 경기 전망이나 이런 거는 시장 전망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JP 모건이나 이래 큰 하우스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계속 그래도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저보다야 뭐 훨씬 뭐 수백 배의 많은 그런 정보력을 갖고 그 자료를 만들고 전략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냐 경착륙, 하드 랜딩이냐, 예,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예, 이게 아닌 제3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경제가 둔화하지도 않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의 긴축 사이클도 마무리되지 않는 이른바 노 랜딩, 예, 아예 이렇게 착륙을 하지 않고 계속 착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 착륙 하드 랜딩 하느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 하느냐인데, 아예 랜딩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노 랜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경제 흐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더해지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솔직히 저도 이 노 랜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 랜딩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혹독히 오면 금리도 확 빠질 건데, 예, 금리도 확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명품 기업들 누가 빨리 사느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뭐 상반기에 한 2,700까지는, 예,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명품 기업들, 이 스마트 머니들이 박앤 헌팅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이제 그냥 중립적인 PBR 우리나라 1배 수준이 2,700까지 그냥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월가에서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JP 모건이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2000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비착륙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물가가 둔화하는 와중에 고용이 강하다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오르고 이는 소비 지출과 기업 실적을 뒷받침하고 임금 상승 압력을 키우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또 계속해야 되는 요인이면서 결국 우리는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도 그렇다고 연준이 긴축 주기를 끝내지도 않는 상황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채플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연준의 그
지표가 뭔가 생각해 보시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완전 고용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고용을 실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고용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더 또 호키시하게 올릴 거야.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완전 고용은 잡아놓고 물가가 이제 너무 높았기 때문에 고용이 약간 훼손되더라도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도 감내하겠다 했는데 제롬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면서 이제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고용 지표 때문에 너무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시총이 반토막이다. 아다니 그룹 인도 정치권도 흔들려 요런 기사인데요. 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도기 때문에 인도 관련된 기사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요. 보니까 크게 중요한 기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